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유라시아와 다극체계의 지정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가 동유럽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미국의 단극체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이 중국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다극체계에 적응하는 새로운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헬포드 존 맥킨더의 1904년 논문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역사의 지정학적 전환은 오늘날 서방의 정부 정책실, 싱크탱크, 서방의 모든 군사학교에서 전략적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맥킨더의 지정학 3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허틀랜드, 심장부를 지배하고 허틀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월드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이 세 개의 섬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맥킨더의 이러한 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지배로 인해서 세계는 그의 세 개의 섬, 즉 기본적으로 유라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에 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런던, 워싱턴 DC, 브뤼셀의 권력구조 꼭대기에 있는 맥킨더주의자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전 세계를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틀랜드를 획득하기 위한 이 투쟁에서 서부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파산했고 이것이 서구 사회 중심을 갉아먹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맥킨더의 지정학 3원칙의 타당성이 아니라 서방이 그것의 타당성을 믿었고 그로 인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EU와 영국과 미국이 과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잃게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의 지속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돈바스의 지정학적 진흙탕 속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돈, 사람, 재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러시아가 미국에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은 편견, 인종차별, 오만함과 같은 서구 권력자들의 폐쇄적인 사고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강제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미국을 멈추게 할까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미국은 러시아의 전술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물러날 것입니다. 미국의 전술핵 보복이 LA와 DC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핵 보복을 초래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결을 원치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키예프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제공한 군사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밀리 미 합참의장의 요구를 확인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19일 미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공격이 나토와 러시아 간 직접적인 충돌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군 장비가 러시아에 대한 공격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미국을 압도하겠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국이 되지는 못할 것이고 세상은 단극이 아니라 다극체계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모두 제국의 무덤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맥킨더의 주장과 달리 동유럽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지정학적 심장부입니다. 당신은 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는 탈레반은 미국인과 협상할 때 종종 아프가니스탄의 이 오래된 속담을 인용합니다. 왼쪽 지도에서 보듯이 아프가니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지배하는 바다가 아니라 육로로 중동의 석유를 들여오고 무역을 하려면
아프가니스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옳았고 또 이겼습니다. 거의 20년에 걸친 분쟁 끝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이 단극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초강대국 미국에게 결정적인 군사적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정부의 총체적 실패는 세계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자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약 2년 후에 붕괴했습니다. 미국의 철수 2주년이 다가오는데 미국도 비슷한 운명이 닥칠 수 있을까요? 내년 대선이 붕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엄청난 실패는 미국의 지정학적 힘의 해체와 다극 세계 질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왼쪽 지도에서 보듯이 아프가니스탄은 유라시아의 중심이자 미국이 지도하는 세계 질서의 3대 도전자 중국, 이란, 러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지 못해 중국, 이란, 러시아의 연결과 동맹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미국 단극 체계의 종말과 다극 체계의 등장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러시아, 이란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도 유라시아를 연결하기 위한 인상적인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군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은 방대한 육상 운송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미 해군의 해양 통제가 덜 중요해졌습니다. 중국의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미국 금융 시스템과 미 해군의 해로 통제권을 우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이 프로젝트에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광섬유 케이블, 에너지 파이프라인, 항구 및 공항이 포함됩니다. 유라시아 국가들은 또한 나토, 세계은행, 스위프트, IMF와 같은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중심 기관과는 별도로 금융, 정치, 안보 협력을 위한 대안적인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협력기구는 회원국 간의 군사 및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둡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유라시아 3국, 중국, 러시아, 이란 간의 정치, 경제, 안보 협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정확하게 찌빙군유 브레진스키가 미국을 지정학적 주변부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극 세계 질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극 체계를 잃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중국을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중국에게 피해를 주고자 한다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긴축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조합이 아시아 금융시장을 불안케 해서 금융위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정책 조합으로 중국에서 금융위기를 일으킨다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과 은행들의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얽힌 다극 체계로 이행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G7에 매달리지 말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대외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